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무인기 드론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연방항공청은 드론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이제 미국 상공을 나르는 무인기 드론은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개인 소유 드론에 대한 교통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There can be no accountability if a person breaking the rules can't be identified. Registration will now allow us to identify them. 미 당국이 이처럼 개인용 드론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개인용 드론이 종종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키면서 미 보안 당국이 그동안 대책 마련에 부심해온 결과입니다. 이제 무인기 등록 태스크포스가 등록 절차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It's going to take a lot of time, and I just don't know how they'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 hope they can do it. 무인기 등록 태스크포스는 다음 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 크리스마스 이전에 등록 작업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단 2파운드 안팎의 소형 드론은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원인 역시 대부분 부주의한 운전에서 비롯되는데요. 청소년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살 젊은이들이 더 어린 청소년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5년 전 16세의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너군. 코너군을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무면허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Distracted driver right in front of his school. It was later that I found out it was during National Teen Safe Driving Week, a week I'd never heard of. 10대들의 교통 사망 사고의 75%가 약물 또는 음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주의 운전 때문입니다.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면허 취득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연령과 상관없이 철저한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성년 운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18세 이상 젊은 학생 운전자들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보다 교통사고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17세인 뉴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들 모두 16세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 운전자들에게는 심야 시간 운전과 또래 친구들의 동승을 금지시켰고 운전 중 문자는 물론 통화도 금지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오히려 지난 1년 사이 12%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 teenagers die every day in traffic collisions, to the tune of 349 teenagers in 2013 alone. That's enough to fill 2 737 jetliners. 이 때문에 꾸준히 연령 상향 조정 여론이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운전 교육 의무화 등을 더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We wouldn't have football players just walk out there and start playing with no experience, right? We've been working with them for years. Proper safety equipment. Remember, driving is a complex task.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각 지역 통합교육군은 이번 주 전국 10대 안전운전 주간을 맞아 청소년들의 안전운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유아 총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6살 형이 3살 동생에게 경찰 놀이를 하다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살 이하 총기 사고가 전국에서 4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한 가정집. 경찰 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형이 장난으로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발 사고를 낸 형은 6살, 동생은 겨우 3살 유아였습니다. 얼굴에 치명상을 입은 동생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So they ran downstairs to get the Clorox, and then that's when a minute or so went by, and I heard the shot. The oldest boy, the 6-year-old, ran upstairs, and as I opened the door, he was running upstairs, and he told me that somebody had shot
Ian, his little brother.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총기는 소년의 아빠 소유로 집안에 장전된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총기 자체도 구매 경로를 알 수 없는 불법 총기. 갱단 출신인 소년의 아빠가 호신용으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25살의 마이클 산티아고는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중죄로 체포됐습니다. I think that he was still like maybe in shock. I wasn't sure. He kept saying somebody shot Ian. I didn't say anything else. I just ran downstairs, grabbed my little grandson, and took off with him.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3세 이하 유아 총기 사고는 모두 44회, 거의 매주 한 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부모들이 총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당국은 유아 총기 사고는 부모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기류 안전 보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벌금 낼 돈이 없으면 헌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아리조나 법원의 한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법원, 판사가 특이한 안내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벌금 낼 돈이 없으면 헌혈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할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날 이 법원에서는 500명 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고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 소란 등 경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실제로 헌혈을 하고 구속을 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You're all set. Thanks for donating. You know what? You're still doing a good thing. Well, and I normally do. Yeah. But I don't like being told I have to. I'm going to jail. 일부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벌금 대신 헌혈을 강요한 것이 윤리적인 논란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언론들은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선호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미국 암학회가 유방암 검진 시기를 현재의 40살에서 45살로 늦추라고 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찍 검진할수록 암으로 잘못 판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미국 암학회의 새 유방암 검진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40살로 돼 있는 첫 검진 시기를 45세로 늦추는 게 좋다. 또 해마다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45세 이전 방사선 유방암 검진으로 악성 종양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이른바 긍정 오류의 위험성을 들었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지 그냥 놔둬도 되는지 불확실한데 암으로 잘못 판정해 방사선 치료, 나아가 수술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f a woman is 40 to 44 and she wants to get screened, she should be screened. If she waits until 45, she decreases those risks of false positives throughout her entire lifetime dramatically. 이번 수정 기준은 거센 논란이 일 조짐입니다. 악성 종양의 조기 발견에 방사선 검사만한 게 없다는 반론이 잇따랐습니다. 권장 검진 시기가 기관마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입니다. 암학회의 이번 45세와 별개로 미 산부인과 학회는 40세부터 받아라. 미 질병예방통제위원회는 반대로 50살까지 검진받을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40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제일 높은 만큼 미국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언급했는데요. 북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29%가 외국 라디오를 청취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미 상원 청문회.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제기한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관심이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I'm afraid North Koreans have their priorities wrong by suggesting that we sort of jump some steps, some very important steps, and start peace treaty negotiations. 성김 대표는 또 북한이 핵무기와 번영을 함께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병진 노선 포기를 촉구해온 미국의 입장을 재차 천명한 셈입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I've seen nothing to indicate that a test is being planned, but we are monitoring closely, as I said. Also, North Korea should not be conducting any nuclear tests.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 방송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 주민의 29%가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iven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n society, radio remains the most important effective means of sharing information with the outside world with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미국 정부는 또 핵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첫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60여 년을 기다린 꿈 같은 만남에 상봉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허솔치 기자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3살 딸아이가 60대 노인이 되고 꽃다웠던 10대 여동생이 할머니가 된 세월. 다 돌아가셔서 화병으로 다 돌아가셨고. 북측 최고령으로 딸과 여동생을 만난 할아버지는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95세 오빠는 이제 동생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지만 그 옛날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며 마음으로 진심을 전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여동생과 막내 동생까지 사남매는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꼭 잡은 두 손 위로 그리움은 눈물이 되어 떨어지고 82살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돌아갔을 때 저를 일찍 만났더라고요. 참 만나봤어요. 사진으로 만나는 가족들 모습에 길었던 이별이 실감납니다. 남측 389명과 북측 141명의 이산 가족들은 상봉 첫날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60년 넘게 단절됐던 세월을 다시 이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부진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8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